자, 드디어 반복문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프로그래밍이 재미있어지는데요. 사실 지난 강의에 배운 선택문은 불린 값으로 참 거짓만 판단하는 정도라서 그것만으로는 그렇게 크게 매력적인 코딩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특유의 하드웨어 성능에 힘입은 반복문의 활용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거의 넘사벽에 가까운 경지인데요. 근래에 각광받고 있는 AI 모델들도 결국 GPU 성능까지 동원시켜서 무수한 반복문의 결과로 산출되는 값의 집합이라는 것을 보면 결국 AI의 근간을 반복문이 결정짓는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우선 C샵에서 제공하는 반복문은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조건문들의 경우 if가 다른 조건문을 대체할 수 있었던 반면 반복문의 경우에는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변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반복문들이 서로 간의 변환이 가능합니다. 단지 반복의 상황에서 어느 하나가 약간 더 편리함이 있는 그런 정도의 차이점만 있는데요. 따라서 자신의 C샵 언어에 대한 표현력을 높이기 위해 네 가지 반복문을 모두 익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반복문을 들어가기 전에 조건문을 배울 때도 그것을 위해 관계연산자와 논리연산자를 다룬 것처럼 반복문의 경우에는 거의 필수적으로 증감연산자가 함께 사용되므로 이것을 먼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엄청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단순히 플러스 2개, 마이너스 2개를 연이어 쓰는 것으로 값을 1 증가 또는 1 감소시키는 아주 단순한 기능의 연산자입니다. 오른쪽 화면에서 보듯이 해당 연산자에 대해 P연산자로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 그 변수의 값을 1 증가 또는 1 감소시킵니다. 연산자 자체가 매우 간단한데 특이하게도 증감연산자는 P연산자를 앞과 뒤에 쓰는 것을 모두 허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그 두 개의 표기에 따라 식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전위 표기법의 경우에는 증감이 먼저 된 후 식의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가령 왼쪽에서 result 1의 값은 증가 연산자가 먼저 변수 n에 적용되어 51이 되고 그 값이 result 1에 대입이 됩니다. 반면 오른쪽 후위 표기법에서는 먼저 변수 n의 값이 result 1에 대입이 되고 그 이후에 1 증가합니다. 따라서 후위 표기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result 1에 50이 대입됩니다. 물론 각각의 식에서 변수 n은 결국 51이 되지만 result 1 변수에 대입되는 값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동작 방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콘솔 라이트 라인으로 값을 출력해보면 전위 표기를 사용한 경우 n값이 증가한 다음 콘솔 라이트 라인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출력이 51이 나옵니다. 반면 후위 표기를 하면 현재의 n값을 콘솔 라이트 라인에 전달하고 나서 그 이후에 n의 값이 51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출력이 50이 나오는 것입니다. 차이점을 아시겠죠? 사실 이런 차이점이 헷갈린다면 여러분들의 코딩 방식을 약간 바꿔주면 됩니다. 즉 다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언제 증가할 것인지를 나눠서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증가 연산자 사용 구문으로 별도로 분리하는 건데요. 그것을 포함한 구문에 앞에 두면 전위 표기처럼 동작하는 것이고 뒤에 두면 후위 표기처럼 동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알아본 김에 복합 대입 연산자도 보겠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대입 연산자의 응용인데요. 기존의 사측 연산과 나머지 연산자에 대해 이렇게 지원합니다. 사실 굳이 복합 대입 연산자를 쓰지 않아도 동일하게 기존의 대입 연산자를 사용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런 표현이 코딩하다 보면 자주 쓰이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을 약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이런 표현, 즉 복합 대입 연산자로 불리는 형식도 C# 언어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면 준비가 된 것 같으니 이제 반복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포문은 기본적으로 그 다음 나오는 구문을 반복하는 역할을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포문은 반복 코드에 해당하는 구문이 두 개이기 때문에 중괄호를 사용해 그 영역을 지정했습니다. 이 구문의 동작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처음 포문으로 진입하게 되면 n의 값을 출력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0을 출력하겠죠. 그 다음 증가 연산자에 의해 n의 값이 1 증가합니다. 그런 다음 다시 포문의 진입점으로 제어가 이동하고 그래서 1을 출력한 다음 n의 값은 2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동작을 무한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결국 0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숫자를 계속 화면에 출력합니다.
물론 이렇게 무한 반복하는 코드는 현업에서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즉 원하는 횟수만큼 반복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바로 그 원하는 횟수라는 것을 조건식으로 포문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가령 0에서 49까지의 숫자를 출력하기를 원한다면 해당 조건식을 포문의 중간에 이렇게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계연산자를 통해 n의 값에 대한 조건을 지정하면 포문은 이 조건식이 참을 반환하는 동안에만 반복을 계속합니다. 즉 최초 포문 진입 시에 조건식을 먼저 판단하고 그것이 참이면 포문에 속한 구문을 실행하고 여기서는 n을 출력한 후 1 증가시키는 코드를 수행하겠죠. 그 다음 다시 반복을 할 때 조건식을 실행합니다. 첫 번째 실행에서는 n이 1로 증가했기 때문에 여전히 50보다는 작으므로 조건식은 참을 반환합니다. 따라서 조건식에 부합함으로 다시 포문에 속한 코드를 실행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n이 계속 증가해서 50이 되었을 때는 조건식의 참이 아니기 때문에 for loop는 더 이상 내부의 코드를 반복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즉 화면에서는 중괄호를 넘어서 end 문자를 출력하는 콘솔 라이트 라인 코드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포문의 괄호 안에 있는 조건식 앞, 뒤로도 뭔가 들어갈 영역이라는 것이 짐작되죠. 우선 조건식 뒤의 영역은 for 반복문이 한 번 이루어질 때마다 조건식에 영향을 줄 코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코드가 오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n++ 코드가 매번 실행이 되면서 for 반복문을 계속할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 코드를 포문의 세 번째 영역에 넣어두면 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영역은 뭘까요? 마찬가지로 이 영역도 포문에 조건식에 영향을 미치는 코드를 넣는 건데요. 바로 초기화 코드가 이에 해당합니다. 즉 조건식에 사용하는 변수가 어떤 상태에서 시작할 것인지를 초기화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 n 변수를 0으로 초기화했다면 굳이 이 코드를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n 변수를 초기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n 변수의 선언까지 for의 첫 번째 영역에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지금까지의 변화가 바로 for 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for 내부의 코드를 넣어도 좋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했다면 넣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for 반복문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for 가로 안에 초기화 조건식 반복식을 넣고요. 이때의 실행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유일하게 초기화 단계만 처음에 한번 실행이 되고 이후 조건식 구문 반복식을 조건식이 false가 될 때까지 실행을 반복합니다. 그럼 간단한 실습을 하나 해볼까요? 원하는 것은 1에서 100까지 합을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우스의 덧셈 방식이 있지만 여기서는 for 반복문의 실습을 위해 그 방법을 쓰지 않고 숫자를 그대로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을 하기 위해 우선 초기 변수의 값을 1로 정할 것입니다. 그 다음 조건식은 변수의 값이 100 이하인 경우 참을 반환하도록 하고 매 반복마다 변수의 값을 1 증가하도록 할 겁니다. 지금 영상을 정지시켜 놓고 여러분도 직접 이 조건에 따라 반복하는 포문을 작성하고 그 숫자들의 합을 구하는 코드를 포문 내부에 작성해 보기 바랍니다. 자, 모두 작성하셨으면 아마도 이런 식으로 코드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반복문 규칙은 앞서 말한 대로 설명했고 내부에서 변수 i가 1부터 100까지 증가하는 동안 그것을 합을 낼 수 있도록 외부에 sum 변수를 두고 복합 대입 연산자를 활용해 간단한 수식으로 합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식이 거짓이 되어 즉 변수 i 값이 101이 되어 반복문을 벗어난 후에는 변수 sum의 값을 화면에 출력해 그 값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실습해서 실행까지 했다면 화면에 5050 값이 찍히는 것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어떠세요? 차근차근히 살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더 응용을 해볼까요? 포문이 반복 실행하는 코드도 별도의 코드 영역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원칙으로 그 코드에는 포문이 또 올 수 있습니다. 반복문을 보통 루프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중첩 루프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예시를 보면 바깥쪽의 포문이 10번을 반복하도록 조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매 반복마다 다시 내부에서 포문이 돌면서 역시 10번씩 반복을 합니다. 따라서 콘솔 라이트 라인이라는 코드는 총 100번이 실행됩니다.
눈에 좀 들어오시나요? 이러한 중첩 루프를 사용하면 구구단을 출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 어떤 규칙이 있는지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구구단의 앞자리는 2부터 시작해서 9까지 반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단을 반복하기 위해 내부에서 다시 한번 1에서 9까지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외부 루프의 경우 초기화 변수가 i는 2에서 시작해 9가 될 때까지 반복하며 1씩 증가하면 됩니다. 그 다음 내부 루프는 별도의 초기화 변수 j를 사용해 1로 설정하고 조건식은 9까지 반복하면서 1씩 증가하면 됩니다. 역시 지금 영상을 정지시켜 놓고 여러분도 직접 이 조건에 따라 반복하는 중첩 for 루프문을 작성하고 내부 코드에서는 구구단의 결과를 출력하는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이니까 실패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스스로 뭔가를 만들기 위해 이 애쓰는 과정에서 생각도 다양하게 할 수 있고 그것이 몸으로 익혀지면서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문법들이 의식 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자, 그런데 구구단의 경우에는 특별히 실습을 하기 전에 하나 더 설명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문자열과 다른 타입에 관한 덧셈 연산을 이쯤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 설명했지만 C샵은 형식을 매우 엄격하게 취급하는 언어입니다. 따라서 엄밀하게는 문자열과 완전히 다른 타입의 값을 더하는 것은 원래 오류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C샵은 이런 경우 기존의 규칙을 지키면서도 이런 연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았는데요. 문자열과 다른 타입을 더하는 경우 대상값을 문자열로 자동으로 형변화를 해서 덧셈 연산을 해줍니다. 화면에서 hello 문자열과 숫자 5를 더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문자열로 hello 5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숫자 5가 문자열 5로 바뀌게 되고 결국은 hello 문자열과 5 문자열이 합쳐져서 hello 5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값뿐만 아니라 이렇게 변수를 이용해 더해도 그 변수가 가진 값이 문자열로 변환됩니다. 이런 성질을 이용하면 우리가 만들 구구단의 출력 결과를 단순히 구구단의 결과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예제에서처럼 구구단 표와 같은 출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int 변수 i에는 2가 들어있으므로 별표 문자열 이전에 i가 문자열 2로 바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j는 문자열 1로 바뀌고요. 그 다음 괄호 안에 i 곱하기 j는 그것이 계산이 된 값, 즉 2 곱하기 1의 결과값을 문자열로 반환하면서 최종 문자열을 완성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다면 이제 영상을 정말 정지시켜 놓고 여러분들의 구구단 출력을 완성하는 예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다 작성하셨다면 대충 이와 비슷한 코드가 나왔을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번 강의에서 설명한 코드를 절대로 눈으로만 보고 지나치지 마시고 꼭 실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반복문을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하는 예제를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